포기했을 때야 돌아오는 사람들의 진짜 심리, 현대인의 관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 하나, 특히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역학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당신이 애원하고 노력하고 곁을 내어줄 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당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념했을 때 바로 그때 돌아옵니다. 대체 왜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상대에게 완전히 압도당하거나 삼켜져 버릴 것이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친밀감은 종종 덫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의 감정적 기대라는 무게 아래서 개인의 자율성이 서서히 침식당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누군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며 감정적인 교감과 헌신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본능은 멀어지는 것을 택합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는 행위 자체가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평생 쌓아온 생존의 구조물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히려 거리를 두는 이유입니다. 역설적이죠. 사랑을 더 크게 느낄수록 더 큰 위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서고 잠수를 타고 갑자기 연락을 끊습니다. 계산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관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버거워지고 그들은 사랑과 자아 상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보내던 감정적 압박이 사라졌을 때 당신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관계를 위해 홀로 애쓰지 않을 때 회피형인 사람의 긴장했던 신경계는 비로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그들을 잡아당기는 사람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원했던 이 거리와 공간은 이제 그들의 감정적 방어벽을 낮출 수 있는 고요한 들판이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공간에서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내면의 경보음이 울리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고요함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요함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요구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의 기억으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을 압도했던 감정의 홍수는 이제 멀게만 느껴지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면의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그 관계가 내가 느꼈던 것만큼 숨막히지 않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 친밀함이 위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당신이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그저 내가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뿐이야. 이처럼 차분해진 심리 상태에서 그들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충동을 느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갑자기 당신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정확히는 거리가 감정적 안전함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압박 없는 거리 덕분에
비로소 되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의 과정에서 그들은 한때 당신의 존재가 제공했던 안정감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사랑을 현재의 진행형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백미러를 통해 지나간 사랑을 뒤늦게 처리합니다. 침묵, 단절, 혹은 부재를 통해 감정적 환경이 다시 안전해졌다고 느낄 때에만 비로소 뒤를 돌아보고 재고할 만큼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서 물러났을 때 말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마침내 다가서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거리인 것입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감정적으로 구획화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관계 중에 감정적 갈등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침착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냉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면적인 분리가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감정을 억누르는 능력 덕분에 그들은 친밀한 관계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압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별 후 침묵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두 사람 사이에 길게 늘어질 때 해결되지 않았던 애착의 상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심리적으로 철저히 방어 태세를 유지합니다. 감정적 취약성은 불편함을 유발하기에 파트너의 요구를 축소하고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며 거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이 역학은 그들에게 거짓된 감정적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감정적 요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다른 국면에 들어섭니다. 치유의 단계가 아니라 가면이 벗겨지는 단계입니다. 시간과 부재는 즉각적인 감정적 자극을 제거합니다. 더 이상 논쟁도 기대도 회피하게 만드는 친밀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 압박이 사라지자 그들의 신경계는 마침내 안정되고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묻혀있던 감정의 잔여물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바로 그 상처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에 대한 공포, 연결되지 못하는 무능력함에 대한 수치심, 이 표면으로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쉽게 잊거나 잘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느리고 지연된 감정적 각성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의 방해 요소가 사라지자 그들이 밀어냈던 당신이라는 존재가 거울이 됩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들이 부정했던 갈망, 저항했던 안정감, 외면했던 보살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는 그들의 감정적 회피가 낳은 결과를 말입니다. 시간은 방어막을 벗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침묵이 개입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을 끊었을 때 그들은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한때 다른 것들로 잠재웠던 내면의 대화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들은 과거의 순간들을 되짚어보고 결정을 재평가하며 자신의 단절이 치른 감정적 대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때 회피로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는 지연된 슬픔, 혼란, 그리고 갈망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최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해결되지 않은 애착의 상처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불안정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예기치 않게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열린 마음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내면화하여 그 불편함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회피형인 사람들이 이별 후 몇 달이 지나서 종종 상대방이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감정적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간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드러낸 것입니다. 부재는 갈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갈망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 처리는 관계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 상처들을 의식적으로 마주할 의지가 없다면 그들은 같은 순환을 반복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나타나고 다시 연결되고 그리고 결국 다시 물러서는 순환을 말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 친밀함을 자아의 상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친밀함이 일관되지 않았거나 압도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았던 성장 과정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필요나 취약함을 표현하는 것이 거절, 조롱 또는 감정적 질식으로 이어졌던 환경에서 무의식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학습했습니다. 안전하려면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어른이 된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립성을 보존하는 심리적 구조물을 쌓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밀함은 위협으로 해석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그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서적 친밀함은 개방성, 반응성, 상호 조절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의 뇌는 이것들을 의존성이나 취약성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자아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이며 자급자족하고 상처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이 깊어지면 그들은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또는 둘 다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아가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내면의 모순이 시작됩니다. 거리가 일시적인 심리적 안도감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종종 더 깊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독립성은 사실 감정적 공허함을 가리는 가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파트너가 더 이상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은 마침내 자신과 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그들이 종종 발견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텅 빈 단절감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단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부터의 단절 말입니다. 이 공허함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지 관계 속에서의 소음과 감정적 마찰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소음이 잦아들자 침묵은 더욱 커집니다. 파트너의 부재는 그들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지니고 다녔던 감정적 공허를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한때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그들은 이제 그 공간이 자율성이 아닌 결핍의 감각으로 메아리 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감정적 분리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핵심적인 욕구 중 하나인 연결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야 비로소 그 박탈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파트너가 그들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구조, 간접적으로 받았던 감정적 안정, 또는 그것이 두려웠을지라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 즉 친밀함이
사실은 그들이 은밀하게 필요로 했던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정 처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들은 관계가 무너진 한참 후에야 이 진실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쯤이면 한때 거부했던 친밀함은 이미 사라진 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자기 안에 감정적 공백을 마주하거나 한때 밀어냈던 사람과 다시 연결됨으로써 일시적인 안도감을 찾거나 많은 이들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리가 드러낸 공허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정체성을 보존해주지만 종종 그 정체성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진짜 이유는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로 인해 불안정해진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나마 관계는 그들의 내면 세계를 조절하는 심리적 구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구조가 제거되자 그들은 오랫동안 피하려고 했던 것, 즉 감정적 불균형, 분열, 그리고 억압된 의존 욕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재등장은 종종 당신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당신이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 안정감을 갈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환은 로맨스를 다시 불태우기 위한 시도라기보다는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명확성보다는 내면의 혼란에 대한 불편함에 의해 더 강하게 이끌립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감정적 투명성이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들의 행동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거리를 두고 미안해하지만 모호하며 관심 있어 보이지만 멀게 느껴지는 식입니다. 이 불일치는 기만이 아니라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그들은 거리가 만들어낸 감정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귀환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화해보다는 안정을 위해 돌아온 것이라면 관계는 똑같은 감정적 회피와 불균형의 순환을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불편함을 직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귀환은 성장이 아닌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부정했던 감정적 안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이 유지하던 암묵적인 계약을 깨뜨립니다. 당신의 철수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심리적 우위를 주었던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냉담함 주위를 맴돌지 않고 연결의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지 않으며 감정적인 추격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더 이상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 즉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항상 돌아올 것이며 항상 그 거리를 용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산산조각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자 그들은 내면의 혼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회피를 통해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감정적 안전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감정적 불확실성, 그리고 회피형에게 불확실성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 심리적 파열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부정했던 것과 마주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내가 밀어낸 사람을 그리워하지?
그 사람의 침묵이 우리의 대화보다 더 크게 들릴까? 아마도 처음으로 그들은 한때 당신이 느꼈던 것, 즉 불확실성, 아픔, 단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 방정식의 반대편에서 그것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극도로 불안정한 경험입니다. 그들의 귀환이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의식적으로 탐구되고 해결되고 재구성되지 않는 한 그들의 귀환은 단순히 반복되는 순환일 뿐입니다. 거리, 죄책감, 재등장, 그리고 사라짐의 순환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왜 돌아왔어? 당신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지?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떠났을 때의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똑같은 내면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진화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적 회피라는 틀 안에 들어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수보다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반복되는 고통보다 자존감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다른 누군가의 귀환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처음부터 당신